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 7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4.3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면서 제주도민들의 기대가 컸는데요. 하지만 제주도가 정부에 요구한 주요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산물 해상 운송비와 국립해사고 설립 예산 등이 내년 예산에서 빠져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는 4.3 평화공원에 4.3 트라우마 센터와 세계 평화인권센터를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4.3 추념식에서 배보상을 포함한 4.3 문제 해결을 약속해 각종 4.3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예산으로 정부에 요구한 트라우마 센터 설계비 4억 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유해 발굴과 4.3 가치 전국화 사업비도 대폭 삭감돼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이 있는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트라우마 조성센터 조성을 위한 연구 영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 영역이 완료가 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국비 절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예산 37억 원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해사고 설립 준비 예산 57억 원은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해 2020년 개교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과 제주공항 진출입로 개선 사업비 등이 줄줄이 깎였습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절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은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관함식 전에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심 참모총장은 해군 제주기지 전대를 방문해 관함식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사과를 요청하는 주민 대표들에게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발 크루즈의 제주 입항이 지난해부터 막히고 있는데요. 크루즈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크루즈 상품을 개발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바다 위의 호텔이라 불리는 크루즈. 올해 제주를 찾은 크루즈는 10척으로 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루어지기 전인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입항 횟수와 방문객은 90% 넘게 줄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입항을 금지하면서 단체 방문객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 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있어 중국 현지에서도 크루즈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实际上我们都已经在准备好，只要有这个限制一解除，我们可以马上恢复的。 특정 시장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크루즈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제주는 평균 체류 시간이 6시간인데다 면세점 쇼핑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 체험 등 차별화된 크루즈 상품을 개발하고 평화의 섬 제주의 강점을 살려 남북 평화 크루즈 유치 등이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중국, 그리고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까지 연계하는 평화 크루즈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제외되지 않고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포럼에서 일본, 대만 등과 크루즈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했는데 이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창의 업무를 하다 발생하는 실수는 시장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희범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면책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공직자들이 창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면도로 일방 통행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보호 노력에도 개체수가 줄고 있는 바다거북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데요. 바다에서 구조된 바다거북과 인공 부화된 새끼거북이 고향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바다거북 한 마리가 모래밭 위를 힘차게 기어갑니다. 바다를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더니 파도와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2009년 제주시 에어롭 인근 해상에서 구조된 푸른바다 거북으로 9년 만에 고향 바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류 행사도 하고 있고 또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좀 성과가 발견이 되면 지라차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센터의 조성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거북은 멸종 위기종인 푸른바다 거북과 붉은바다 거북입니다. 강원도 삼척 인근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구조돼 치료를 받은 붉은바다 거북 2마리와 실내에서 부화한 어린 푸른바다 거북 5마리도 적응 훈련을 거쳐 함께 방류됐습니다. 거북의 등에는 추적 장치와 개체 인식표가 부착돼 이동 경로를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방류를 했을 때 어디로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는지 아니면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지에 대한 위치 추적 연구를 최초로 진행합니다. 중문색달 해변은 지난 2007년 바다거북 산란이 확인된 곳으로 겨울에도 평균 수온이 14도가 넘고 먹이가 풍부해 어린 거북들이 생존하기 적합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인공부화한 바다거북 80마리가 고향 바다로 돌아갔는데 환경오염과 해양개발의 파고를 넘어 바다거북이 해양 생태계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혐오 시설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민원발전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의 한 농촌마을, 동네 한가운데 있던 논가밭이 흙으로 메워졌습니다. 16,000제곱미터 부지에 1,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려는 것인데 그 앞에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사업을 허가한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못 받고 있으니까 도로에서도 거의 붙어있는 상태고 민가에서도 거의 붙어있는 상태인데 사업부지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성의 또 다른 농촌마을도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만 벌써 2번째, 기존에 설치된 발전소 때문에 이미 비 피해를 경험한 터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셉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뭉쳐서 힘으로 하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농촌마을 곳곳마다 어김없이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땅값이 저렴한 농촌과 산지로 몰리고 있는데 반대 이유는 재해 위험과 경관훼손, 빛 반사에 따른 피해 등이 대부분입니다. 개발행위 조례 개정과 환경 영향평가 강화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지만 주민 동의 없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태양광은 100% 반대예요. 전체가 다 반대하시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법을 지킬 수도 없고 동네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고. 지난해부터 도내에 1000kW 이상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건수는 300건에 달합니다. 국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분별 없는 발전소 건설이 갈등만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네, 오늘 아침 구름 많은 가운데 산지와 남동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와 동부에는 오늘 낮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3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산지에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유입되고 지형 효과와 일사가 더해지며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7도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30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6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귀포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남부 지역의 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동부 지역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구자와 성산에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면서 산지에는 밤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추자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흐리다가 낮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해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제주도 생활임금은 8,9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월 200만 원도 되지 않는다며 가족 부양 기준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로 인한 유입 인구가 7,6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국제학교 운영에 따라 학생 3,300명과 교직원, 가족 등 모두 7,600여 명이 유입됐고 이들은 학비와 생활비로 연간 2,400억 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84%는 기숙사가 아닌 대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제주 출신 국제학교 학생은 전체의 8%인 2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에 농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 996억 원을 농어촌 진흥 기금으로 지원합니다. 또 갈치 어획량 증가로 수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수협에 수매 자금 300억 원을 융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2천여 건에 1,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주시 중앙로에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년몰이 들어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상인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에서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제주시 2도 1동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들어서는 청년몰에는 사업비 24억 원이 투입돼 창업과 창작 공간과 함께 청년 매장 20곳이 조성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까지 사업단을 선정해 내년 10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 시행 중인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가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감사원은 제주도로 수학여행 오려는 학교가 신청하면 숙박시설과 버스, 체험시설 등의 안전과 위생 등을 사전에 점검해 알려주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모범 사례로 선정해 표창했습니다.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는 2014년 시작된 이후 전국의 4,500여 개 학교가 이용했습니다. 올 하반기 첫 경주마 경매가 다음 달 3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경주마 전용 경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경매에는 도내 농가가 생산하고 혈통 등록을 마친 경주마 98마리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경매에서는 307마리가 상장돼 이 중 101마리가 낙찰됐고 평균 낙찰가는 4,700만 원, 최고 낙찰가는 1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